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의 의도는 직접적으로는 일본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일까요? 최근 들어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나 한국 경제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출신인 양양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최근 한국이 메모리에서 거머쥔 패권을 비메모리에서도 확보해 반도체 양날개를 다 갖추는 것을 일본은 두려워한다. 일본의 소재 수출 제한은 한국의 반도체 패권이 커지는 걸 막으려는 정밀 타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지금은 기술전쟁 시대인데 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산업 경쟁력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일본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아시아에서의 리더십도 중국에 역전당했는데 중요 파트너인 한국에도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전히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글로벌 무대에서 만만치 않은 국력을 가진 국가이며 특히 일본과의 국력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전체의 크기인 명목 국내 총생산 GDP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GDP는 지난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25.9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우리 경제가 지속하면서 1998년에는 10.8배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3.2배로 좁혀졌습니다. 1인당 소득인 GNI는 3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민 총소득 GNI의 지난해 국별 순위를 보면 일본은 5.2조 달러로 세계 3위, 우리나라는 1.58조 달러로 세계 11위입니다. 우리도 11위 경제 국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특히 그 차이는 계속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일본을 상회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18년의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일본보다 1.2 내지 2.3%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7%, 일본은 0.8%로 우리가 1.9%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 한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수십 배가 많았지만 지금은 2배 정도의 격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최근 구로다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이죠. 이분이 이제 국내 한 방송 프로그램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이바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이제 3억 달러를 일본이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지원하는 거, 뭐 이런 사례들을 들었는데요. 한번 좀 짚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돕기만 하고 우리는 그럼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가? 이런 점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일본은 필리핀에는 당시에 5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는 2억 2천만 달러의 돈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 성과를 이들 나라의 경제 성과랑 비교해보면 일본이 제공한 돈이 우리나라 현재의 풍요를 가져오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입니다. 작은 불쏘시개의 역할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흘린 피와 땀의 결과 그 자체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 현실은 우리나라도 일본을 크게 돕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2017년 경상흑자는 1958억 달러입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적자폭은 28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본 경상흑자의 15% 정도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간을 넓혀서 보면 200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일본이 낸 경상흑자의 21.2%, 즉 5분의 1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196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수출입 거래에서 누적적으로 6,130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관광객의 경우도 지난해 일본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은 748만 명으로 한국으로 온 일본인 관광객 295만 명의 2배 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내 일본이 한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간 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무척 돕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상호 맞대응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두 나라 다 상처가 크고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경제적 과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게 소재가 됐던 장비가 됐던 부품이 됐던 한 나라에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금 일본한테 이번에 수출 규제 당한 세 개 품목 보면은 두 개 품목은 90%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중적인 대외 의존 구조는 이제는 고쳐야 한다. 지금 국제 경제의 흐름이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국제 분업 구조의 호혜 정신하에서 잘 진행되면 좋은데 무역 부북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산화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대체 공급선도 많이 찾아서 한 나라에 너무 편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이제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축적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본과의 지금 경제적 격차는 좁혀지고 있지만 그 특정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커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 제품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일본의 힘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면은 오랜 기간 한 우물을 파는 과학장인들이 많이 있고 또 기초과학이 많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만 2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초과학 키우고 또 한 우물 파는 과학장인들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게 대외 의존적인 또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같은 이런 힘든 상황을 겪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 격차에 좁혀지고 있다. 우리도 세계 11위의 만만치 않은 경제 강국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번 같은 험한 일, 힘든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편중적인 대외 의존 구조 고치고 또 기초과학 육성하고 또 과학장인들 육성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